누리보조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급여는 얼마인지, 여기에 수당이 붙나. 저는 한동안 어린이집 근무를 아예 안 했었고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정말 가끔 가다가 생기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트러블이나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월에 꼭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누리보조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누리보조 교사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급여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N잡 중에 어쩌면 본업이 이 누리보조 교사거든요. 누리보조 교사로 지금 일한 지가 4, 5, 6, 7, 8, 9, 10, 11, 12, 1, 2 11개월 차입니다. 11개월 차로 누리보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월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3월에는 원을 옮김과 동시에 정담임으로 가게 되어서, 그 전에 누리보조로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여러분과 나누면 또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왜 누리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누리보조를 할 나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리보조 교사는 보통 아이를 키우면서 한 4시간 정도? 8, 9시간은 좀 부담스럽고 짧게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은 나이도 아니고 아이는커녕 결혼도 안 했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20대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데 왜 누리보조로 들어왔냐, 정담임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린이집 정담임 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원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선생님을 구하신 상태였고, 누리보조를 더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근데 계획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전화통화밖에 안 했는데, 저는 뭐 육아중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나이는 29이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저의 분위기가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본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는 한동안 어린이집 근무를 아예 안 했었고 다른 회사 생활을 했었고 또 한 8개월 정도 일을 쉬었어요. 그러고 다시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조로 일하면서 좀 배우고 정담임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누리보조 교사는 뭘까? 도대체 이건 뭘까? 어린이집 교사, 뭐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누리보조 교사는 뭘까? 누리보조 교사는 말 그대로 누리보조 교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깥 나이로 5살에서 7살까지 보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누리과정을 말 그대로 보조하며 모아주는 교사가 누리보조 교사입니다. 보통 휴게시간 포함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30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보통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된 4시간 30분이니까 그냥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리보조 교사가 되는 조건 혹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육아중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력 사이트 같은 곳에도 보면 어린이집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거기 누리보조 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누리보조 교사는 얼마 버나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24년 기준으로 106만 8천원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06만 8천원. 여기에 수당이 붙나? 수당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도.
수당 하나도 안 붙고 그냥 이대로. 이것도 세 전이에요. 세금을 떼면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세금 떼고 하면 90만 원대 후반, 중후반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N장로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게 저한테 치명타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보조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고 가면 쉬우니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누리과정을 보조하는 교사잖아요. 주로 오전부터 한 점심시간 직후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과를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에 무슨 교실 내에서 놀이활동을 하면 그거를 지원하고 보조할 수도 있고, 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소풍을 간다면 또 그거를 같이 따라가서 인솔을 보조할 수도 있고, 또 점심시간에는 배식이나 아이들 이제 밥 먹을 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여담으로 오전 누리 보조를 하시고 오후에는 연장반을 맡으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진짜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전은 아니고 저는 오후 보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대신에 오전에 행사가 있다, 뭐 좀 특별한 일과가 있다 그러면 오전에 출근을 합니다. 뭐 어디 견학을 간다, 소풍을 간다 이러면 근무 시간이 좀 땡겨지기도 하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견학을 멀리 가던가 소풍을 멀리 가던가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원은 그렇게 되면 아예 보조 선생님들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만큼 추가 근무 수당을 더 주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원은 추가 근무를 하면 하루를 빼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틀치를 일한 거니까 뭐 그 다음날이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날 한번 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원이 저희 원이에요. 뭐 대체적으로 누리보조는 이런 일을 한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까는 오전 보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후니까 오후 보조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반은 만 3세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나이로 5살이죠. 출근을 하면 저희 반 애들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연령은 만 2, 3세여가지고 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 보조하고 있는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 어린이집 수첩, 그리고 약병이 있다면 약병, 교재가 집에 보내줘야 된다면 교재까지 해서 이렇게 아이들 가방에 착착착착착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금방 끝나요. 그건 진짜 한 5분?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하면 끝나고, 그거를 하고 나면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거든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좀 잘라서 그릇을 다 나눠서 이제 개수를 맞게, 오늘 저 반에는 몇 명이었고 이 반에는 몇 명이었고 그거에 맞게 다 나눠서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낮잠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깨워서 화장실 다녀와서 간식 먹어 라고 하고 보내고, 아이들 간식을 잘 먹고 있는지 좀 봐주고, 간식 다 먹은 아이들이 뭐 자기 물병을 비운다던가 얼굴에 로션을 바른다던가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좀 묶어주고, 그렇게 하면 시간 진짜 뚝딱뚝딱 가요. 그렇게 하면 벌써 거의 한 40분이 지나거든요. 40분, 많으면 50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한 타임에 하원 차량 아이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교실 좀 청소 좀 하고 정리 좀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1시간이 가요. 그러면 5시에 하원 운행 차량을 제가 나갑니다. 그러고 들어오면 진짜 거의 한 5시 50분 이러거든요. 그러면 퇴근 준비해서 퇴근하면 끝이에요. 누리보조교사다 보니까 서류 업무 전혀 없고요. 담임인 반도 없다 보니까 부담은 훨씬 덜한데, 교실에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주로 아이들을 같이 볼 수 있지만 하원 차량을 나가면 저 혼자 아이들을 보고 있거든요. 진짜 연령도 다양하고 다양한 반의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도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가끔 가다가 생기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트러블이나 아이가 울면서 차에서 내리면 학부모님은 너무 놀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얘기를
무조건 저는 원으로 돌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퇴근 안 하고 계시면 구두로 전달을 하고, 퇴근을 하고 안 계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학부모님께도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 뭐 정확하게 보내드리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 2세 아이랑 만 5세 아이가 제 바로 뒤에서 앞뒤로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둘이 되게 잘 놀더라고요. 잘 놀다가 둘이 막 장난을 치다가 2세 아이가 5세 아이를 이렇게 툭 쳤나봐요. 그래서 5세 아이가 그 아이도 좀 장난이었던 거야. 동생 누구가 나 때렸어요. 이거 선생님한테 다 일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그렇게 큰 형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2세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나봐요.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내려야 될 아이가 그 2세 아이였고, 집까지는 차로 1분도 안 나왔어요. 1분이 뭐야? 30초도 안 나왔어요. 대성통곡을 하길래 제가 얼른 가서 안아서 막 달래서 이제 왜 그러는지를 물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놀래서 엄마만 찾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5세 아이도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동생이 그렇게 너무 크게 우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물었는데 몰라요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얘는 2세 아이는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는 아이를 안고 토닥토닥 이제 달래면서 어머니께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야 왜 이렇게 울어 뭐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아는 상황만 전달드렸거든요. 뒤에 앉은 이제 7살 형아랑 잘 놀았는데 무슨 트러블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우느라고 아직 정확한 이유를 전달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아요 하고 그 아이한테 뭐 형아랑 잘 놀았다면 형 안녕해줘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대충 됐거든요. 아이가 너무 많이 울면서 내려서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장난치는 모습을 보신 것도 아닌데 아이가 너무 크게 울면서 내리니까 좀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상황을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뭐 그 7살 얘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만 말하고, 친구들이 또 다 자기를 지목을 하니까 이 아이도 또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이유를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계속 뭐라고 달랬어요. 그래가지고 만 5세 7살 친구가 말한 이유가 그건 거였어요. 선생님한테 다 이랬다라고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를 가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께 요 정도로 전달을 드렸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놀래서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퇴근을 하고 주말 동안은 연락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담임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 책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는 담임 선생님이랑 관계 형성이 더 잘 돼 있을 테니까 더 잘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다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드립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원을 위해서도 학부모님을 위해서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금 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한 연령 한 반만 맞는 건지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원에는 만 3세 반이 2개가 있거든요. 저희 반이 있고 그 옆반이 있는데 저는 주로 저희 반에만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냥 일과 때는 소풍을 간다, 견학을 간다 이러면 다른 연령이나 다른 반에 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연초에 올렸던 것 같은데, 연초에 올렸던 가을 소풍 때는 옆반 만 3세 반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놀이공원으로 졸업여행 갔던 그때는 만 5세 7살 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소풍 견학 뭐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뭐 선생님들이 연차를 쓰시는데 대체교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또 그 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0세 반에도 들어가 봤고 만 2세 반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완전 입사 초반에는 만 4세 반, 6살 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저희 만 3세 반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쭉 이 반에 있었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인데 누리보조교사 추천하는지, 오랫동안 어린이집 일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어깨너머로 좀 본다는 생각으로 보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린이집 일과나 업무 같은 거를 좀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실습이랑 또 다른 게, 실습 때는 돈을 안 벌잖아요. 어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실습 선생님들과는 또 다른 위치긴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N잡이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었거든요. 다만 저는 중간에 투입이 됐어요. 4월부터 일을 했는데 사실 3월이 진짜 힘들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래서 3월 학기 초 모습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처음 일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만 3세 반이었거든요. 만 3세 담임이었는데 그때의 그 적응 기간을
겪긴 겪었어요. 근데 제가 곧 들어갈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1세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살, 3살 요런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진짜 완전히 어린이집에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본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만 3세만 적응시켜봤으니까 만 1세 동생들이 적응하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부딪혀야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적인 거, 급여적인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보조교사 관련된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궁금하시겠다 하는 질문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정보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